안녕하세요. 임진석 강사입니다. 벌써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 두 번째 강은요, 고조선 그리고 초기의 여러 국가들이 소개되어 있는 단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떤 내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자, 쉽게 우리 테마별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친해져 보자. 자, 두 번째 테마 주제는 꽃입니다. 꽃처럼 아름답죠. 자, 뭐가 아름다울까? 바로 여러분과 저의 나라, 우리나라 태극기가 있네요. 자, 한국,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훈민정음, 한글이죠. 우리만의 문자 체계. 참 이렇게 과학적인 글자, 그리고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글자. 그래요. 한글이란 것은 굉장히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문화 유산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 말고도 있나요? K-팝, K-푸드. 야, 이런 것들 지금 막 대한민국 열풍이에요, 지금. 전 세계가 바야흐로 지금은 아마도 우리 민족의 전성기, 문화적인 전성기일 수도 있어요. 다른 나라의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 문화 여러 가지의 K푸드 삼겹살도 먹고 무슨 매운 거 먹고 또 연예인들의 열광하고 이런 한류 열풍 있죠. 자, 우리의 아름다운 또 다른 문화유산이구나. 우리의 이름은 뭔가요?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의 이름. 자, 바로 우리의 이름은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이에요. 우리의 이름이 대한민국인데요? 그래, 그게 뭐? 우리는 한민족이에요. 한반도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요. 이 한이 뭐냐 이거죠. 대한민국, 우리는 한민족의 국가, 국민국가, 한민족의 국가. 여기서 한이라는 글자가 바로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나라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단어는 우리를답게 만든 그 시작점, 물론 고조선부터 시작이긴 한데 여러 국가들, 그 중에 이런 국가도 있구나. 그리고 예전에는 삼국통일을 삼한통일이다 이렇게 불렀었던 시기도 있었어요. 삼한일통이다. 네, 그래서 이 한자가 바로 이제 우리를 지칭하는 또 다른 글자구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우리도 불러주자. 대한민국. 그죠?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의 의미이고 싶다. 김춘수 시인의 꽃입니다. 우리를 우리답게 하는 바로 대한민국의 시작점의 하나. 그와 관련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처음 국가로 얘기하는 것은 고조선입니다. 고조선이라는 국가가 한민족 최초의 국가로 알려져 있죠. 자, 이 고조선이라는 국가가 출현하게 된 시기는 앞서 여러분이 봤었던 청동기 시대쯤이에요. 지배자가 등장하면서 주변을 정복하면서 전쟁이 벌어지는 이런 시기. 전쟁이 벌어지면서 주변을 확대하고 이제 확대된 이러한 집단이 여러 가지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이런 거를 우리는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고조선 누가 세웠습니까? 누구긴요? 단군 왕검, 단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홍익인간 뜻으로 나라를 세우셨죠. 최초의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단군이 이 고조선을 건국했다라는 사실은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신화의 형태로 남아 있죠. 그 여러분들 다 아실 거야. 하늘에 말이에요. 세상을 관장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환인, 그리고 아들 환웅이 있었어요. 아들 환웅이 땅에 내려가고 싶은 거야. 저기 보니까 아빠 괜찮아요. 저 내려갈게요. 그래, 그러면은 너, 풍백, 우사, 운사 이런 신들과 함께 내려가가지고 쭉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우리나라 일대 근처에 내려왔나 봐요.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통치하려고 하는데 곰과 호랑이가 찾아와가지고 얘기하죠.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아니, 이것들, 그래, 너희들 100일 동안 쑥과 마늘 먹고 버티면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호랑이는 고기가 고파가지고 이제 가버렸어요. 곰이 열심히 버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웅 열어 뿅. 만들고 보니 이뻤나? 결혼했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았으니 단군 왕검. 이 단군 왕검이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고조선을 건국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단군 신화요. 이거 어떻게 하나요? 이런저런 기록물에 나와 있어요. 예. 이런저런 기록물들, 뭐 고려시대부터 등장하는 기록물이긴 한데 거기에 예전에 고조선에 이런 것들, 이런 신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신화의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봤었던 이 고조선의 건국은 진짜 뭐 하늘에서 막 뚝 떨어져가지고 막 곰이 막 변해가지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지?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러니까 역사적인 기록은 고지고대로 있는 것보다는 그 속에 있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헤치는 거거든요. 자, 하나 둘씩 볼게요.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했다. 자, 이게 결론이었었어요. 단군 왕검, 단군의 의미와 왕검의 의미가 합쳐져 있습니다. 단군은 제사장을 의미하고요. 왕검은 정치 지배자를 의미해요. 그러면은 고조선은 거기에 우두머리가 하늘의 제사도 지내면서 종교의식을 같이 주관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제사장과 정치 지배자가 일치되어 있다. 그래서 제정일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었구나. 그 다음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혼자 내려오지 않았어요. 풍백, 우사, 운사. 바람과 비와 구름의 신, 다 농경을 주관한다. 그러니까 고조선의 지배자들은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야, 우리는 세상 만물의 농경을 주관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집단이야. 너희들 우리를 잘 받들어 모시거라. 농경 기반 사회고 이를 우리는 주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내려왔는데 말이에요. 곰과 호랑이가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곰을 웅녀로 바꿨다. 이건 뭡니까? 우리는 세상을 주관하는 집단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부족과 곰, 호랑이를 상징하는 부족이 있었던 거예요. 그중에서 곰 부족과 여차저차 해가지고 결합해서 고조선 집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특정 동물을 이제 상징으로, 수호신으로 여기는 토테미즘. 그리고 고조선을 건국한 집단은 우리의 조상은 말이에요. 하늘에 있어요. 야, 우리의 조상은 환인, 환웅 이쪽이야. 우리가 말이야. 하늘에게 선택받은, 너희들은 선택받았어.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MSG 막 치는 겁니다. 선민사상이라고 해요. 지배자가 등장하면은 이 지배자가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그렇지? 우리가 말이야, 너희들 우리를 받들어 모셔야 돼. 우리 지시에 잘 따라야 돼. 왜냐 하면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기 때문이지.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단군 신화였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고조선은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고조선이 있었다라고 알려진 지역을 추정할 수 있는 유물과 유적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비파형 동검, 미송리식 토기, 북방식 고인돌, 요 세 가지예요. 자, 비파형 동검은 여러분들 앞서 봤었던 요렇게 생겨먹은 거 있었잖아요. 그지? 그래서 청동검이다. 이거는 청동기 유물로 봤었거든요. 미송리식 토기도 있었어요. 청동기 토기 중에 뭐 송국리 토기, 민문이 토기, 그리고 미송식 토기. 자, 미송식 토기는 요렇게 생겼어요. 청동시대인데 바닥이 평평하고 여기 뭐 손잡이 같은 것도 있네요. 북방식 고인돌이에요. 이게 지금 다 뭐냐면은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거든요. 청동기 시대의 유물.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했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출현하는 지역이 보니까 고조선의 세력범위다라고 이제 추정을 한 겁니다. 자, 보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고조선의 세력 범위는 지금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은 한 요쯤인데 여기 좀 위쪽이네요. 북한 쪽이랑 그 다음에 이게 중국 만주 쪽. 예, 여기 좀 걸쳐져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요령 지방이다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단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신 거 남한 쪽은 아니었나 보다. 요쪽 어딘가쯤이에요. 이렇게 걸쳐 있었던 게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민족의 활동은 지금보다는 약간 좀 북쪽이었다가 점차 이제 남하하면서 한반도에 좀 더 넓게 퍼지게 되었다. 요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지역이 바로 이제 그 나오는 것이 비파형 동검 미송식 토기 그리고 북방식 고인돌 이런 것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고조선이란 국가는 어떻게 발전했는가? 그래서 어떤 일들을 여차저차 겪었는지 하나씩 볼게요. 자, 이 고조선이 당군 할아버지가 터잡으시고 이제 쭉 발전을 어찌저찌 이렇게 쭉 하다가 이 기록이 많진 않아요. 그러다가 이 고조선이 세력이 조금씩 커지니까 이게 중국 쪽에서 이런 국가에 대해서 막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당시에 고조선 옆에 있었던, 자, 지도 잠깐 보자면은 고조선 요 중국 쪽 옆에 쪽에 있었던 국가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연나라라고 하는 나라, 연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 나라와 옆에 붙어 있으니까 원래 옆에 붙어 있으면은 막 티격태격 많이 싸워야. 그렇잖아. 연나라와 대적할 만큼 강성했대요. 대립을 했었다라는 것이. 그리고 연나라의 침입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렇게 됐어. 원래 고조선이 이쪽 일대 중심이었었다가 연나라가 침입하니까 이제 중심 지역이 조금 이동하기도 해요. 아무튼 중국과 요렇게 저렇게 대립을 했는데 그 나라 이름이 뭐다? 연이라는 국가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 그래, 뭔가 좀 대립하면서 세력은 키웠는데 이렇게 밀렸었던 적이 있었구나. 자,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고조선에 부왕이라는, 준왕이라는 이런 이름을 가진 왕들이 등장해요. 왕이라는 칭호를 쓰는 집단이 고조선에 있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아빠와 아들, 왕위를 물려줬나 보다. 왕위를 물려줄 만큼 왕권이 나름대로 구축이 되어 있었나 보다. 그리고 왕 이하에 관직들이 있어요. 상, 경, 대부, 대신, 장군. 이게 뭐야? 직책이에요. 왕 이하의 관직 체계, 뭐 공무원 직책들 이런 것들을 갖춘 거야.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고조선은 왕을 물려줄 만큼 시스템이 나름 체계적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체계적인 관직 체계를 갖추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시스템이 나름 잘 정비되면서 발전을 하고 있네요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고조선과 관련한 이런 관직들 눈으로 한번 보고 넘어가자 말이에요. 그리고 연나라와 대립하고 있었구나. 그러다가 고조선 역사가 갑자기 펴 바뀝니다. 이 사람이야. 위만이라는 사람이 중국 쪽에서 이주해요. 근데 이 위만이 혼자서 막 이렇게 온 게 아니야. 위만을 따르는 무리가 되게 많았어요. 위만을 따르는 무리가 많았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어떤 세력을 대표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중국이 당시 좀 혼란기였었는데 고조선 쪽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고조선 당시 왕이 이제 준왕이라는 왕인데 아까 봤었던 이 왕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저 고조선에 충성하면서 잘 살게요. 우리 무리들 좀 받아주세요. 준왕이 딱 계산한 거야. 얘네 보니까 좀 똘똘한데. 그래, 땅을 떼어줄 테니까 거기서 잘 살아. 나한테 까불면 안 된다. 알았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왔어. 그 위만이 세력이 막 컸나 봐요. 생각보다. 위만 딱 와서 보니까 생각이 바뀐 거야. 아니 뭐 고조선 왕 내가 톡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한국사 최초의 쿠데타가 벌어져요. 위만이 결국에는 당시 고조선 수도 왕검성이란 곳인데 여기를 침입해서 왕을 쫓아냅니다. 준왕을 쫓아내요. 쿠데타가 벌어졌어. 그래서 위만이 왕이 되고 그리고 이 시기를 따로 위만조선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봐봐요. 중국에서 세력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왕이 됐네. 그럼 봐봐. 우린 중국이 됐나? 아니다. 위만이 올 때 관련한 기록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흰 옷을 입고 상투를 틀었다. 오랑캐 복장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흰 옷과 상투, 오랑캐. 이거는 중국 애들이 쓴 건데 중국 애들이 우리를 지칭하는 거야. 뭐 자기네들 아니면 다 오랑캐야. 상투 우리 같은 머리 스타일. 위만이 귀화한 거예요. 네. 우리 쪽으로 귀화한 거야. 그지? 이렇게 됐다 이거지. 아니 만약에 이것도 그럼 귀화해도 중국인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은 옛날에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는 뭐 아버지 케냐 출신이야. 그럼 미국이 케냐의 식민지가 된 거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만의 이주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구나. 고조선의 모습이 좀 바뀐 거예요. 중국이 된 게 아니에요. 자, 근데 말이에요. 이 위만이 집권하면서 고조선의 힘이 더 세져요. 왜냐?
굉장히 발달된 문물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발달된 철기 문물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위만이 집권하면서 고조선에도 이전에 철기 문화를 철기 도구를 쓰긴 했었는데 이제 뭐냐? 본격적으로 수용하면서 고조선이 위만조선 이후에 더 세력이 커지는 거야. 즉, 첨단 문물이 들어온 거예요. 발달된 문물 세력들이 고조선의 집권자가 된 거야. 그럼 고조선의 힘이 세졌어요? 약해졌어요? 세졌다. 고조선의 힘이 굉장히 세졌어요. 그렇게 세지면서 영토를 점점점 늘려갑니다. 진번 임둔이라는 곳이 한반도 쪽 어느 쪽에 있는 곳인데 이름 정도만 한번 보고 넘어가자. 세력을 키웠어요. 그러면서 지금 얘기는 위만이 집권하면서 세력이 점점 커진다. 그랬더니 주변과 충돌하게 될 거예요. 당시 중국은 어떤 나라가 등장하냐. 바로 한이라는 국가가 등장해. 근데 이 한이라는 한나라 이 국가는 앞서 봤던 연나라보다 세력이 훨씬 커요. 되게 센 나라야. 중국 대륙을 통일한 국가예요. 앞에 연나라는 중국의 부분 중에 하나였었거든. 그러니까 고조선이 세졌는데 더 센 애가 옆에 있어. 근데 고조선은 그래, 우리 어느 정도 영토도 확대하고 막 좀 문화도 발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식의 무역을 취하냐? 한 나라와 다른 나라가 교역하는 거를 중간에 방해를 할 거야. 야, 우리한테 돈 내. 중간에 이익을 우리가 차지한다? 조금 쉽게 그냥 이해하자면 우리한테 통행료 내. 우리를 거쳐서 무역을 해. 중간을 직접 교역을 차단한 거예요. 예. 우리가 힘 세졌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익을 취하자라고 고조선이 판단을 한 거죠. 아, 그러면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 이것 봐라, 고조선. 얘네들 좀 까부네? 고조선도, 우리 이렇게 좀 힘 좀 세거든? 충돌하는 거예요. 예. 동아시아 패권 경쟁이요. 뾰병. 자, 그래서 지금 중개무역으로, 이렇게 지금 중간을 거치도록 하는 이런 무역으로 경제적 이익을 독점하니까 한나라와 군사적인 충돌이 이어지겠다. 한나라 무제라는 왕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당시 고조선의 왕은 위만의 손자인데 우거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마지막 왕이에요. 공격해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고 고조선과 한나라의 운명을 건 전투가 뿅뿅뿅 이어지는 겁니다. 아, 이 전투에서 이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전투에서 결국에는 고조선이 한나라에 패배하게 돼요.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패배하게 되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한나라의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 고조선은 이제 멸망하고 우리는 당분간 상당수 영역이 중국 한나라의 식민 지배 상태 비슷하게 전개될 거예요. 여기다가 뭘 설치하냐? 사군현, 이거를 한나라가 설치한 사군현이다라고 해서 한사군이라고도 해요. 한나라가 4개의 행정단위 군현을 만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낙랑군이라고 있어요. 이건 뒤에 삼국시대에서 다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멸망해서 고조선은 식민 지배를 당했구나. 아, 안타깝다. 최초의 국가였는데 이렇게 끝났다 이거야. 그럼 고조선은 멸망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그 전엔 어떨까? 제도를 좀 볼게요. 이 고조선이라는 국가는 기록에 따르면 8개 법이 있대요. 예. 8개 법이 있대. 요거를 법금 8조 또는 8조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8개 법이 있다라고 했는데 3개만 써놨어. 아, 이건 뭐야? 차라리 공부하기 잘 되는 건지. 이거 8조법이에요. 근데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고조선에서는 살인을 저지르면 이건 안 되죠. 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합니다. 살인죄 규정이 있어요. 생명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 두 번째, 남을 다치게 하는 자. 예를 들어서 무슨 상해를 입혔어요. 또는 폭행을 저질렀어. 그러면 공물로 배상해야 돼. 공물로 배상한다. 네 재산, 내 재산 이런 게 있다라는 사유재산이 있다라는 거를 알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도둑질을 했어요. 남의 물건을 막 훔쳤어. 남의 물건을 막 훔쳤어. 그럼 걔 잡아다가 처벌해야 될 거 아니야. 노비로 삼아요. 또는 50만 전을 내야 돼. 뭘 얘기하냐? 형벌이 있는데 노비 제도가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화폐도 썼다라는 걸 알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세 가지 규정이에요. 고조선에 뭐가 있다? 8조법이 있대. 3조법 아닙니까? 아니, 세 가지만 써놨잖아. 나머지는 몰라요. 기록이 없으니까. 고조선에 원래 이런 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 아까 멸망했죠. 누가 멸망시켰어요? 한나라가 멸망시켰죠. 그래서 한사군이 설치됐다며. 자, 한나라는 고조선 지역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 너희들 우리가 지배한다. 야, 8조법 8개밖에 없어? 아니, 더 많이 만들 거야. 이것도 어기면 처벌, 저것도 어기면 처벌, 저것도 어기면 처벌 해가지고 60여 개로 늘릴 겁니다. 이게 한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한사군, 한군현, 4개의 군현이다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지배를 받으면서 고조선에 벌어진 변화. 이거는 그래서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구나. 그 전에는 이렇게 있었는데 멸망했구나.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일제 지배 식민지처럼 마찬가지의 모습이 이 땅에도 펼쳐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고조선이 멸망하는 즈음에 고조선은 요쪽 이렇게 좀 북쪽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 즈음에 새로운 국가들이 출현하게 돼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그리고 이건 뭐야? 마한, 진한, 변한. 여기를 삼한이라고 하고 이게 대한민국 한자에서 여기서 온 거예요, 사실. 자, 이런 국가들이 이제 막 태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간단히 한번 볼게요. 국가라는 거는요, 어떤 집단이 있는데 여기 지배자가 막 세력을 늘리면서 시스템을 만들어요. 여기 지배자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세력을 막 늘립니다. 자, 여기 국가라고 한번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런데 이 지배자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군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국가는 군장이 다스리는 국가, 군장 국가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막 적들이 침입을 막 하면서 전쟁도 막 나오잖아요. 야, 여기도 옆에, 여기도 옆에, 여기도 옆에, 여기도 옆에 있는데 얘네들 군장들이 불안한 거야. 우리가 과연 막을 수 있을까? 너도 그러니? 너도 그러니? 너도 그러니? 너도 그러니? 나도 그런데. 야, 그런 말이야. 우리 힘을 합치자. 응? 힘을 합쳐서 각자의 영역은 우리끼리 알아서 통치하는데 전쟁 나면 우리 같이 연합군 같은 거 만들자. 이런 거를 연맹체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연맹체 국가가 덩어리가 좀 더 크죠. 그 연맹체 국가가 부여와 고구려 이 두 국가가 그렇게 발전해요. 나머지는 군장 국가를 중심으로 일단 발전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먼저 보려고 하는 게 부여라는 국가입니다. 위치는 우리 한반도, 여기 지금 남북한 이렇게 있죠. 그 위에 북쪽에서 조금 더 올라가요. 거기에 부여라는 국가가 처음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자, 그리고 고구려, 그 외에 다른 국가들도 이제 응애 태어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국가들 어떤 특징,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살았는지, 자, 그런 것들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여는요, 만주 쪽, 한반도 북쪽은 만주 쪽이다라고 보시면 돼. 여기에서 이제 평야지대 같은 데에서 국가가 출현하고 발전하게 될 겁니다. 자, 이 국가는 처음에 소개했던 것처럼 부여와 고구려는 연맹체 국가로 발전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인즉슨 각각의 부족들, 군장들이 다스리는 독자 영역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자, 그 군장 지배자 우두머리를 표현을 바꿔볼게요. 군장을 이렇게 바꿔보자. 가 또는 대가 이렇게 바꿔볼게요. 가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뭐 사투리 같기도 하고. 가들이 존재한다. 이게 뭐냐? 군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의 이름이 있어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는 부족장들이 있고 또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고 불리면서 왕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맹체 국가가 만들어지고 운영이 되더라라는 게 부여의 모습인데요. 근데 말이에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게 말맞자거든요. 말, 소, 돼지, 개. 뭐야, 이거 다 가축이거든? 여기는 되게 가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목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가 보다.
말부족장님, 소부족장님, 돼지부족장님, 개부족장님 뭐 이런 거야. 예, 요게 이제 당시 부여의 모습이고요. 이들이 별도로 다스리는 독자 영역이 있어요. 원래 이제 각각의 그 부족이었었잖아요. 그 영역을 우리는 사출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각각의 영역, 그 다음에 왕 영역 있겠지. 그래서 뭐 5개 부족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치가 운영돼.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 이 시대 때 왕이라는 존재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엄청나게 힘이 센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정답은 빠밤 그렇지 않다. 왜? 요 그림을 다시 보세요. 얘가 왕을 해. 예를 들어서 얘가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얘가 왕을 하면은 야 내가 니네들 통치 다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면은 뭐야 쥐가 뭔데? 뭐 쥐가 뭔데? 쥐가 뭔데? 쥐가 뭔데? 원래 따로따로 룰도 내줬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탈퇴할 수도 있지. 아니면 힘을 합쳐가지고 쫓아낼 수도 있죠. 야 너는 왜 맘대로 해? 이러면 안 되지. 우리 각자 다스리기로 했잖아. 그래. 처음의 모습은 왕의 힘이 약한 거예요. 왕은 문제 생기면은 책임을 뒤집어 쓰기도 해. 부족장들이 찾아가는 거야. 마가우가 저가구가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가뭄이 들었어요. 왕은 뭐 하신 겁니까? 아유, 그게 내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했는데 안 되겠습니다. 쫓아내라. 안 되겠다. 죽여라. 이렇게 왕의 힘은 약했던 시기예요. 처음에는. 자, 그 외에 다른 모습을 볼게요. 농경과 목축이 발달했었던 그래 가축이 중요하구나. 농경은 뭐 당연히 쭉 이어지고 있겠죠. 풍속과 문화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나오는 국가들은 제천 행사 기록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제천 행사라는 게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행사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고조선이든 다 하는 거야. 예전에는 뭐 내가 이 지역의 지배자야. 그러면은 얘들아 농사를 잘 지으려면 나한테 잘 보이면 돼. 내가 하늘에게 전달하겠다. 왜냐? 나는 하늘의 자손이니까. 이러면서 막 행사하고 축제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다음에 이제 한번 쏘는 거야. 얘들아 맛있는 거 먹자. 술 파티 하자. 잔치하자. 죄인들도 풀어주고. 이런 게 제천 행사입니다. 부여의 제천 행사,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말이야. 이게 제천 행사가 좀 쉽게 이해하면은 회식 같은 거거든요. 야, 우리 으쌰으쌰 합시다. 회식합니다. 근데 회식을 언제 하는 게 마음이 편할까요?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또는 시험이 끝났을 때 한참 뭐 해야 되는데 회식하면 잠도 못 자고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이런 그렇잖아. 그래서 보통 이 제천 행사 축제 같은 거는 수확철에 해요. 먹을 게 좀 풍족할 때. 그지? 그럼 보통 10월 달에 하거든요, 가을에. 부여는 근데 12월이야. 왜냐? 농경을 해도 생산활동이 안 끝나. 목축도 중요하거든요. 가축을 기르는데, 없으면 사냥터 가야 돼요. 12월쯤 되고 겨울 되면 애들이 이제 눈밭이 없어. 12월이면은 대충 퉁치자. 끝났다고. 그래서 이거는 사냥하는 수협사의 전통이 있어서 12월에 하기도 합니다. 부여만 12월이에요. 나머지는 보통 10월 달이에요. 그 외에 다른 모습들. 임금이 죽으면 같이 묻기도 해요. 순장. 그 다음에 왕의 권한이 약하니까 왕이 마음대로 얘들아 전쟁해라 쳐들어가라 싫은데요? 이런 애들이 있는 거야. 군장들이. 그러면 어떡하냐? 점을 쳐요. 야, 소 잡아가지고 발굽이 이렇게 딱 오므러져 있으면은 전염병 없는 거잖아. 발굽이 이렇게 쭉 펴져 있으면은 이건 전염병 있는 거잖아.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 소를 제사 지내는 우제전법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여의 혼인 풍속에서 형이 죽었을 때 형수님이 막 울고 있어요.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은 옆에서 동생이 와. 형의 동생이. 형수님. 왜 그러세요, 도련님? 이제부터 제 여자입니다. 네? 형이 사망하면은 형수를 취하는 방식의 풍습이 부여와 고구려에 있어요. 요거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부여 고구려 쪽은 이제 그 만주 쪽이죠. 그럼 더 넘어가면은 막 이동하는 막 유목민족들이 있거든요. 형이 죽어서 형수가 형의 재산 갖고 가버리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혼인으로 묶어두는 이런 풍습이기도 해요.
부여에서는 죄를 지었을 때 도둑질하면 12배를 물리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거는 고구려랑도 같아요. 가만히 있자. 부여가 고구려랑 뭔가 겹치는 게 좀 있나 봐요. 그런가? 그래요. 형사취수제, 일책시비법, 그 다음에 연맹체국가 다 고구려도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구려라는 국가를 보도록 하자. 자, 부여와 고구려가 뭔가 유사한 게 있다 그랬어요. 그도 그럴 것이 고구려가 만들어진 스토리가 부여에서 출발하거든요. 자, 이 고구려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누가 만들게 되냐? 바로 주몽이 만들게 돼요. 주몽이 근데 부여 사람이었었어요. 부여에서 태어나서 성장을 하는데 신비로운 탄생 스토리가 있어요. 주몽의 어머니가 알을 낳은 거예요. 예. 야, 이거 범상치가 않다. 그래서 알이 부화할 때까지 막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알을 깨고 뿅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너무너무 장성해가지고 활도 잘 쓰고 사람들도 많이 따르고 이러다가 이제 부여의 지배층들한테 견제받고 힘들어지겠다. 아니나 다를까 그런 모습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주몽은 자식과 부인을 남겨두고 떠나기로 합니다. 도망가는 와중에 부여의 추격군이 주몽을 죽여라. 강이 있는데 건널 수가 없다. 도와주세요. 거북이가 다리를 막 만들어. 도망갑니다. 열심히. 도망가서 이제 부여에서 남하하여 그 지역에 있는 또 다른 어떤 여인을 만나요. 예. 두 집 살림?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게 고구려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고구려라는 국가는 부여에서 내려왔구나. 이 부여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오부족 연맹체입니다. 그래. 여기도 가들이 있어요. 대가. 5개 부족이 연합해서 만들어지고 각각의 자신들의 관리를 거느리기도 한다. 이거는 부여도 비슷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왕의 권한은 약하다 그랬죠. 그래, 부여랑 똑같아요. 고구려도 처음에는 왕의 권한이 약해요. 물론 점점 커지긴 할 거야. 근데 커지기 전 얘기예요. 자, 왕이 얘들아 전쟁이다 그러면은 싫은데요 하는 애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회의를 거쳐요. 이렇게 군장들, 대가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를 고구려에서는 제가회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마음대로 못하는구나. 그렇죠? 자, 근데 부여랑 고구려랑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부여는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식량도 있고 목축업을 통해서 먹을 것을 늘려나가거든요. 그런데 고구려 주몽이 처음에 터전을 잡았었던 졸본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지역은 산이 많아요. 산악지대가 많아. 농사짓기에 불리한 경사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떡해? 배고파 얘들은 맨날. 방법은 죽던지 쳐들어가서 뺐던지. 뺐습니다. 약탈을 통해서 주변 지역을 쳐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고구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굉장히 용맹하고, 그죠? 말을 타면서 정복하고, 그게 원래 배고파서요. 주변 지역을 침략하고 약탈하는 게 고구려의 전통이에요. 왜? 처음에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약탈한 것들 또는 가정마다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어요. 부경이라는 창고를 운영을 한다. 예, 이게 고구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고구려 제천행사 있어요. 동맹이라는 제천행사. 제천행사, 부여는 영고, 고구려는 동맹. 이름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고구려는 제사를 지내는데 어떤 동굴에서 조상신들에 대한 제사를 지내기도 해요. 동굴 구멍을 혈이라고도 하거든요. 국동대혈이라는 신성한 공간을 두면서 제사를 지낸다. 제사를 지내는 거에 조금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고구려 어떻게 혼인을 하는지 형사취수제도 비슷하게 있는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고구려에서는. 자, 고구려에서는 결혼을 하려면 신랑이 신부 집에 찾아가서 저 여기서 머물게 해주세요. 따님을 주십시오. 이렇게
그래, 마음에 들면은 너 여기 짐 저기 별채에다가 풀어. 그 작은 별채를 서옥 또는 소옥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따님을 얻을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해줍니다. 신부 쪽에다가 일을 막 해줘요. 그리고 됐다 싶으면은 이제 데리고 오는 거야. 서옥제라고 해요. 서옥에다가 이제 짐 풀고서 여기서 결혼 생활하고 나중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일종의 사위를 데려와서 다시 나가는 제도죠. 이거 뭐 대릴사위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고구려의 풍습이에요. 일책십이법. 부여랑 비슷했었던 게 있었네요. 자, 다른 국가들을 볼게요. 요 두 국가를 볼게요. 옥저와 동해. 고구려랑 좀 가까운 듯 조금 떨어진 듯. 자, 이 옥저와 동해는 고구려와 달리 여기는 조금 평야 쪽이에요. 근데 고구려는 부여는 중국에서 문물들이 막 들어오거든요. 선진 문물이 막 들어와요. 근데 여긴 좀 막혀 있어. 여기 개마고 원지대야.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에 비해서 먹을 것은 풍족한데 발전 속도가 좀 느려요. 결론만 먼저 드리면은 이 두 국가는 고구려한테 자꾸 약탈당하는 대표적인 지역들 중에 하나예요. 자, 보자. 선진 문화 수용이 늦었다라는 거예요. 왜? 막 산악지대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국가들은 연맹체 국가로 성장하진 못해요. 그래서 군장 국가들이라고 하는데 그 군장을 지칭하는 단어가 후, 읍군, 삼로라고 불리는 이런 명칭이 군장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옥저에서는 군장을 이런 말로 부르는구나. 그지? 근데 뭐야, 고구려 아빠 열심히 뭐 만들어가지고 그래 우리 맛있는 거 이제 많이 먹고 좋은 거 많이 만들어서 생활하자 그러면은 이제 말 타고 막 온 거야. 얘들아 담아라. 누구시죠? 잊어먹었어? 나 고구려야. 약탈하는 거지. 그래서 고구려에 약탈당하고 압박을 당하는 대표적인 국가다. 이게 옥저와 동계라고 불리는 국가들이에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옥저와 동해 주로 평야 및 바다를 끼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먹을 것들이 조금 고구려에 비해서는 좀 풍족했다. 하지만 약탈당했구나. 자, 이 지역의 풍속과 문화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옥저는요. 결혼하려면 일단 부모끼리 약속을 해.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린 신부를 신랑 쪽에 보내요. 어린애가 온 거야. 그래서 뭐 하냐? 남자 쪽에서 키워줘요. 남자 쪽에서 키워줘. 이쪽이 좀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세력이 좀 풍족한가 봐, 보통. 키워준 다음에 나중에 다 컸다라고 판단하면은 이제 뭐냐? 다시 돌아가. 며느리 다시 와라. 그러면은 이제 재산을 줘야 돼요. 이거를 민며느리제다라고 해요. 민자는 없다 또는 어리다 막 이런 뜻이거든요. 어린 며느리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약탈 당하니까 여자 뺏기면 어떻게 남자 쪽에서 보호해주고 양육비 대주는 거예요. 이런 제도. 그 다음에 이 옥저는 사람이 죽었을 때요. 제사를 지내는데 장례를 치는데 사람이 죽으면 보통 어떻게 해? 뭐 문화마다 다르긴 하지만 땅에 묻잖아요. 근데 이 옥저는 땅에 묻었다가 다시 꺼내. 나중에 살이 썩어가지고 뼈를 추려요. 가족들의 뼈들을 모읍니다. 이런 제도를 가족 공동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뼈를 취하죠. 해골할 때 골자예요. 골장제. 예. 뼈를 취해서 묻는 이런 풍습을 가지고 있는 게 옥저의 풍습입니다. 이번엔 동해를 한번 볼게요. 동해도 나름대로 경제생활이 고구려에 비해서 풍족한데 여기는 또 기술도 발전했어. 나름대로 여긴 좀 발전 막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자, 뭘 잘 만들었는지 한번 볼게요. 얘네들은 솜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단궁, 활을 잘 만들었대. 짧은 활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특산물들도 있어요. 여기는 조그만 말, 과하마라고도 불리는 조그만 말을 이렇게 한자로 쓰기도 해요. 그 다음에 바다표범 가죽, 반어피 이런 것들이 많이 생산됐어요. 단궁, 과하마, 반어피, 동예의 특산물인데 열심히 생산하면 뭐해? 고구려 와가지고 야 담어. 예. 옥저 동해 이런 지역이라 그랬죠. 자,
동해도 제천 행사 기록이 있습니다. 옥저는 제천 행사가 있었을 것 같은데 기록이 없어요. 동해는 똑같아요. 이름만 다른 거야.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 자, 이 동해는 캐릭터를 한번 잡아보세요. 이 동해라고 불리는 지역은 좀 폐쇄적인 이런 문화가 있어. 우리 지역과 다른 지역은 다 구분되지. 동해 내에서도 우리 마을, 저 마을, 부족 마을, 저 부족 다 구분되지. 우리는 폐쇄적으로 살 거야. 근데 결혼을 하려고 봤더니 다 핏줄이야. 안 되겠다. 이런 근친이거든요. 주변 옆집에 결혼하려고 봤더니 보니까 한 2대 올라갔더니 아버지가 같아. 이럴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안 되겠다라고 해서 혼인을 할 때는 부족 밖의 사람과 혼인해. 근친을 피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폐쇄적이죠. 그래서 우리 마을이 다른 마을을 특별한 일이 없을 때 침범하면 안 돼. 약간 그 MBTI I 느낌이야. 이불 밖은 위험해. 약간 이런 국가예요. 그래서 우리 부족이 다른 부족을 침범하면은 서로 배상을 해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책화라고 합니다. 화를 무는 거예요. 침범했을 때 책임을 지는 거야. 이런 모습이 동예의 대표적인 풍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마한, 진한, 변한 합쳐서 삼한. 마한, 진한, 변한이라는 3개의 영역, 그리고 이런 집단으로 구분되고 요거를 한데 묶어서 삼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가 지금 한반도 남부, 남한 쪽에 주로 해당되는 지역이에요. 자, 이 삼한은 고조선이 앞서 멸망하면서 한반도 남쪽으로 막 이주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 둘씩 만들어지고 이게 확대가 되는데, 이 안에 조그만 국가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마한이 한 나라가 아니고 요 안에 수십 개 국가, 여기에 한 12개 정도 막 국가들이 막 있어요, 각각. 이 조그만 동네 국가들 중에서 마한의 목지국이 가장 세요. 마한의 목지국이라는 국가가 가장 강력한 국가고 삼한 전체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자, 이 국가들은 다 연합체를 만들진 못하고 군장 국가들로 남아 있어요. 군장 국가들 중에 이 국가가 제일 셌던 거예요. 그 군장을 뭐라고 하냐? 앞서 옥저, 동해랑 이름이 달라요. 자, 옥저와 동해는 읍군, 삼로 이렇게 불렀거든요. 여기는 이름만 바꾼 거야. 어떻게 다르냐? 신지, 읍차 이렇게 군장을 부릅니다. 그래, 똑같은데 부르는 명칭만 다른 거예요. 근데 아예 다른 게 있어요. 이 삼한은 누가 죄를 지었어. 그러면 죄인을 체포해야지. 죄인을 체포해라. 정치 지배자가 체포하려고 그래. 근데 얘가 도망가. 어디로 가냐? 소도라는 곳으로 도망가요. 그러면 저기는 내가 통치를 못하는데, 한 나라 지역인데 통치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또 다른 곳이 있어요. 소도라는 곳이에요. 이 소도는 천군이라는 제사장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러면 가만. 정치 지배자와 즉 얘네들 제사장 즉 종교 지배자 다르네? 재정이 분리되어 있어요. 재정 일치가 아닌 거예요. 삼한은 뭔가 좀 특이한 사례가 있구나라는 거예요. 다른 곳은 대개는 재정 일치인데 앞에 단군왕검에서도 봤잖아요. 삼한은 좀 특이한 게 나왔구나. 자, 삼한은 한반도 남부 지역이다 보니까 벼농사가 주로 많이 발달해요. 벼농사가 발달하려면 좀 따뜻한 기후, 그 다음에 비도 많이 와야 되거든요. 주로 한반도 남부 쪽이다. 그리고 삼한 중에서 변한 지역은요, 철이 많이 생산되는 당시 산지였었어. 그래서 주변에 수출도 많이 했었던 곳. 삼한도 제철 행사가 있습니다. 씨 뿌릴 때 한 번, 그 다음에 수확할 때 한 번, 5월과 10월에 수린날과 계절제가 있어요. 아니 여기는 왜 2개나 있습니까? 왜? 여긴 벼농사 상대적으로 발달했다며. 그러니까 제철행사 한 번으로 부족할 수 있겠지? 그리고 진한과 변한은 일본 쪽이랑 좀 가깝거든요. 지금으로 치면은 경상도 일대예요. 근데 섬나라 애들이 뭘 보통 좋아하면 해양 문화권 애들이 문신 같은 걸 좀 좋아해. 여기에 영향을 받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도 문신을 새기는 이런 풍습이 영향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한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전체 삼 안에 뭐가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보셔도 됩니다. 마한 같은 경우는요, 지하에다가 약간 벙커처럼 만들고 초가지붕 올리는 이런 형태의 주거를 만들기도 하는데, 이를 우리가 토실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지하 벙커처럼 생겼네. 여기다가 이제 지붕 만들고 살겠죠? 예, 이게 삼안에서 나오는 특징들 몇 가지를 살펴본 겁니다. 자, 외워야 되는데 말이에요. 이게 문제죠.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삼안. 이거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단순하게 암기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건 뭐 제가 만든 거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부여. 부여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죠. 그지? 순장의 풍습이 있었고, 사출도,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예, 이게 부여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는요,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소옥제, 서옥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어요. 옥저는 민며느리제가 있었네요. 옥저는 민며느리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옥저는 사람이 죽었을 때 묻은 다음에 뼈를 취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족 공동묘. 그래. 가족들이 죽어가지고 고아가 됐나 봐. 이러면 왠지 안 까먹을 것 같죠? 동예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 책화라는 풍습, 이런 것들이 있었지. 몇 가지는 외울 수 있겠다. 물론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으면은 굳이 활용을 안 하셔도 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게 우리 한민족의 국가의 시작 부분이에요. 고조선 있었고, 고조선은 위만조선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멸망 이후에 한나라 지배를 받았고요. 그리고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삼안 국가들의 모습을 구분하시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론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문제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로 가보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어떤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긋은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개천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단군 왕검. 최초로 국가 만들었네요. 그래, 이게 뭐다? 바로 고조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뒤에 한참 뒤에 가면 뭐 대종교라는 것도 배울 겁니다. 예, 대종교는 단군을 신앙으로 섬기는 종교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고조선이겠죠.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 백제와 연합하여 금성을 공격하였다. 예, 요거는 뭐 삼국시대 관련한 내용에서 등장하겠죠? 그치? 그래서 고조선과는 관련이 없고요. 2번에 마립간이라는 왕의 칭호를 사용하였다. 마립간이라는 왕호, 요거 신라에서 등장하는 왕호로서 나오게 될 거예요. 아직 안 나왔어요. 3번에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진대법을 실시했다. 이것도 아직 안 나왔어요. 이거는 고구려, 고국천왕이라는 왕 때 시행했었던 제도로 뒤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목지국을 압도하고 지역의 맹주로 발돋움했다. 이게 백제예요. 자, 앞서 봤었던 삼한, 마한, 진한, 변한은 각각 백제와 신라와 가야로 발전하게 될 거거든요. 예, 그 중에서 백제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예, 이것도 뒤에 나올 거예요. 5번에 살인, 절도 등의 죄를 다스리는 법금 8조가 있었다. 살인죄, 절도죄, 상해죄, 예, 세 가지를 규정했었던 거 8조법이라고 있었지. 그치? 그래서 고조선의 제도로서 이런 게 있었고 멸망 이후에 60여 개 조로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도 봤었어요. 자, 2번 보겠습니다. 가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가는 여기 있는데 앞에 뭐라고 돼 있나? 주나라가 쇠약해지자. 모르겠어. 근데 연나라는 누군지 알겠어. 침략하려고 했대. 연나라와 뭔가 지금 대립하고 있네요. 고조선 역사에서. 그랬다가 위만이 망명했어요. 준왕이 그를 믿고 했다가 결국에는 위만이 집권하게 되겠죠. 준왕을 몰아내고 위만조선. 위만이 집권한 이후에 이제
한나라와 대립한다라고 봤었죠. 그래서 연나라와 대립하는지 한나라와 대립하는지 기준점은 위만조선의 성립 전후.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에 연나라 장수 진계가 침략하였다.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고조선과 대립하니까 연나라가 공격하겠죠. 그러면서 고조선이 밀리기도 하겠지. 니은은요. 한나라 무제가 군대를 보내 왕검성을 공격하였다. 이거는 한나라와 대립이니까 위만이 집권한 이후 얘기죠. 요 박스 이후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디귿에 부왕 등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 왕위를 세습하였다. 부왕, 준왕 다 언제 등장하냐? 위만의 집권 이전에 등장하고 그리고 준왕은 이후에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디귿 맞네요. 아, 기역과 디귿이 그 사이에 들어가네. 니은은 그 이후에 등장하는 내용이고요. 리을 조선상 역계경이 무리를 이끌고 진국으로 남하하였다. 요거는 이 이후에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예, 고조선 내에서 내분이 벌어져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망명하자.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니까 그렇구나 하고만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의 기역과 디귿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3번 문제. 가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보니까 좌장군 가의 폐수 서쪽에 있는 군사를 쳤으나 격파해서 나가지를 못했대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그냥 쭉쭉 가봐. 보니까 뭐 왕검성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지? 그럼 이 가나라는 왕검성과 관련한 나라겠구나. 그리고 한 무제가 침략했어요. 한나라가 침략했다. 가를 정벌하고 낙랑군을 설치했대요. 이거는 한군현 한사군에서 요런 게 있었다라고 봤었어. 아, 그러면 이 나라의 도읍지 왕검성 그다음에 한과 대립했구나. 그래서 마찬가지로 고조선이다라는 거예요. 고조선과 관련한 내용을 골라주시면 되겠다. 1번 동맹이라는 제천행사. 동맹은 고구려의 제천행사입니다. 2번에 신지읍차라 불린 지배자가 있었다. 요거는 삼한의 정치 지배자 신지읍차 그리고 제사장 천군. 3번에 도둑질한 자에게 12배 배상하게 하였다. 부여와 고구려에서 일책 12법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4번에 음락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 아, 우리는 이불 밖은 위험해 이런 거죠. 서로 침범하지 말자. 침범했을 때 배상 책임 물자. 동예. 5번이 정답입니다. 상대부 장군. 예. 이런 관직들, 왕 이하에 이런 관직이 있어서 시스템을 잘 갖춰 나갔다. 고조선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손자와 대화하며 과거를 회상한대. 할아버지, 어떻게 왕이 되셨나요? 이 땅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국경수비를 맡았다가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지. 그러면은 이 할아버지는 여기 없었는데 와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 얘기야. 또 무슨 일을 하셨나? 왕검성을 중심으로 기반으로 내실을 다졌단다. 그리고 자, 이 사람이 누구죠? 왕검성 얘기. 준왕을 몰아냈다. 누굽니까? 위만이에요. 위만이 뭘 했냐 이거예요. 위만조선과 관련한 내용. 자, 1번. 율령을 반포하여 체제를 정비하였다. 이게 맞는 것 같이 생기기도 했는데 아니에요. 율령 반포는 삼국시대 가서 나와요. 이거는 이제 법과 제도 정비하는 겁니다. 2번에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 이거는 신라에서 뒤에 나올 거예요. 3번에 내신 좌평 6명의 좌평을 거두었다. 이거는 백제에서 나올 겁니다. 아직 안 나왔어. 그러니까. 4번에 진번과 임둔을 복속하여 영토를 확대하였다. 여러분, 고조선 역사에서 위만이 집권한 이후에 세력이 커져서 주변 지역을 확대하고 그리고 중국의 한나라와 대립했다라는 거 봤었죠. 주변 지역을 정복한다라는 얘기가 4번이에요. 5번, 지방의 여러 성에 욕살, 철여근지 등을 두었다. 이것도 안 나왔어요, 아직. 이거는 고구려와 관련한 지방 관직명이에요. 자, 그래서 1, 2, 3, 5번은 아직 안 나왔어요. 4번은 앞서 나왔었던 고조선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5번 문제.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가의 풍속에는요 이렇게 되는데 어곡이 얽물지 않으면 허물을 왕에게 돌려. 왕은 있는데 왕이 욕바지가 됐네. 네가 통치 잘못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죽여야 된대. 다음에 가 사람들은 가축의 이름으로 관직명을 지었대요. 마가, 우가, 저가. 이게 뭐죠? 부여의 군장 이름이죠. 아, 이 국가는 부여네요. 왕권이 미약했다라는 내용이고 마가, 우가, 저가, 부가 이런 것들. 예, 부여의 군장 이름이다. 그럼 부여를 골라라는 거죠. 부여면 부영고등학교, 영고라는 제천행사. 이게 정답이죠. 이번에 한무제 공격으로 멸망하였다는 고조선은 한나라 공격으로 멸망했다라고 살펴봤었죠. 3번에 정사함에 모여 재상을 선출했다. 아직 안 나왔어요. 백제입니다. 4번에 음락간의 경계를 중시했다. 그래서 침범하면은 책임을 문다. 입을 밖은 위험에 동예. 5번에 제사장 천군과 신성지역인 소도가 존재했다. 그래서 제사장과 그 다음에 정치 지배자가 분리되어 있구나. 재정 분리. 이는 삼한이죠. 삼한의 재정 분리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6번 문제입니다. 가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다 나라 구분이죠. 지금 문제가. 간을 보니까요. 백성들 노래와 춤을 좋아하는데 음주가무의 민족이라고. 그지? 우리는 흥이 많다. 옛날에도 그랬나 봐요. 근데 보니까 제천 행사 얘기가 나왔어요. 회식할 때 이런 거 한다 이거지. 뭐예요? 근데 이름이 동맹이에요. 그 다음에 혼인을 할 때 어떻게 하나 보니까 여자 집에서 본체지에 작은 집을 짓는데 이름을 서옥이라고 한대. 서옥제네. 뭐죠 이거? 고구려 제철 행사 동맹. 그 다음에 고구려의 혼인 풍속 서옥제. 아, 고구려구나. 나는요 해마다 5월이면은 씨 뿌리기를 마치고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대요. 그리고 10월에도 이렇게 한대요. 두 번 하네요. 5월 달에 씨 뿌릴 때 수린날. 그 다음에 10월 달에 수확할 때 계절제.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요. 삼한에서 있었던 제천 행사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는 고구려 나는 삼한이다. 보기를 보자. 1번. 가. 남녀가 몸에 문신을 새기는 풍습이 있었다. 이거는 일본 쪽이랑 가까워야 돼. 이거 삼한 쪽이죠. 예, 진안 변한 쪽. 그치? 그래서 가 고구려 아니다. 이번에 철이 많이 생산돼서 낙랑과 왜 수출했다. 철이 많이 생산됐어요. 이거 삼한의 변환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가가 아니고 그러니까 나로 가야 되겠죠. 3번에 신성지역인 소도가 존재하였다. 소도는 통치 영역이 미치지 않는 제사장의 영역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천군이 다스리는 제사장의 영역. 그러면은 삼한의 재정 분리사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 맞네요. 4번에 음락간의 경계를 중시한다. 넘어오지 마. 입을 밖은 위험에 동예 책화. 그 다음에 5번 물건을 훔친 자는 12배로 배상한다. 이거 뭐죠? 일책 12법. 공통적이라고 했어요? 부여와 고구려. 나는 아니죠. 7번 문제. 자, 똑같은 문제예요. 계속 지금. 나라만 바꾸는 거예요. 가. 여자의 나이가 10살이 되기 전에 혼인을 약속한대. 어린 나이인데 부모끼리 약속을 하나 봐. 그래서 길러준대요. 나중에 돌아간대. 그리고 돈을 지불한다 다시 데려온대. 이거는 어린 며느리를 드리는 제도죠. 민며느리 제도. 옥저. 옥저의 혼인 풍습이다. 나의 읍이나 우두머리가 있어 세력이 강해지면 신지라고 한대요. 읍차라고 한대요. 철이 생산된대요. 변한 지방의 철. 그 다음에 신지와 읍차. 제사장은 천군. 삼한. 가는 옥저, 나는 삼한입니다. 1번에 신성지역인 소도가 존재했었던 거는 삼한이니까 가가 아니고 나겠죠. 2번에 삼로로 불린 우두머리가 음락을 다스렸다. 읍군, 삼로.
읍군과 삼로는 동예와 옥저의 공통적인 제사장을 지칭하는 단어죠. 그래, 이게 맞네요. 3번에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했대. 그러면 마가, 우가, 저가 이런 거 나와야 되잖아요. 어느 나라죠? 부여. 4번에 단궁, 과하마, 반어피, 짧은 활, 작은 말, 바다표범 가죽 이런 것들. 야, 이렇게 솜씨도 좋고 특산물도 좀 있었구나. 여기는 동예입니다. 5번에 한무제 파견한 군대 공격으로 멸망했다. 한나라 멸망했다. 그래서 한사군 설치, 고조선. 답을 찾을 수 있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죠. 8번 문제. 미출군 이난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어느 나라일까요? 보니까 읍군 삼로라고 불린 지배자가 있었대. 그러면 옥저 아니면은 동예 둘 중에 하나일 수 있겠다. 그런데 단궁, 과하마, 반어피. 이거 좀 아까 보기에도 나왔네요. 동예죠. 이건 뭐야? 다른 음락을 침범하면은 이렇게 변상하는 책화라는 제도. 이불 밖은 위험해. 동예. 동예를 골라보세요. 1번 신성지역인 소도의 역할을 알아본다. 소도. 신성지역인 소도. 재정분리. 그러면은 삼한이겠죠? 천군이 다스리는 영역이다. 그 다음에 2번 포상팔국에 난 진압과정. 이것까지는 알 필요까지는 없는데 요거는 뒤에 나오는 가야와 관련한 가야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뭐가 있었나 보다. 요렇게만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3번에 삼국유사에 실린 김알지. 김알지는 신라의 건국 주체 세력 중에 하나예요. 뭐 박혁거세, 석탈의 김알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건 신라에게 뒤에 나올 거야. 그 다음에 4번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 제천 행사 이름 동예 맞나요? 맞습니다. 5번에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사출도, 부여. 그죠? 자, 그래서 답을 4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삼국시대 얘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쭉 keep going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